생활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귀신과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고, 귀신도 제 사귈 탓이다라는 말은 아무리 무서운 귀신도 잘 사귀어 놓으면 친하게 되듯이 사람도 사귀기 나름이라는 뜻인데요. 이 밖에도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면서도 늘 곁에 있는 친숙한 존재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미스터리 공포 귀신이 산다에서 나오는 귀신은 그리 친숙한 모습은 아니죠. 오늘은 어떤 귀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흉가를 둘러싼 괴이한 소음. 과연 그곳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일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흉가의 비밀을 밝혀본다. 하영의 미스터리 공포 귀신이 산다. 공중부양을 하거나 무리를 걷고 손바닥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등 무협영화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 초월적인 힘을 우리는 인간 본래의 기를 오랜 시간 수련한 결과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주 만물의 이치, 기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기운을 안 받고는 뭐 식물이고 사람도 살 수 없잖아요. 그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의 영양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혈. 혈은 경락을 타고 온몸을 흐르고 이 혈맥 중에는 귀신이 다니는 신맥이 있다고 하는데, 인체에 365개 경혈과 12경락과 기맥과 신맥과 도맥이 있습니다. 영가를 잡아내려고 하면 신맥을 알아야 됩니다. 신맥이요? 영가가 다니는 통로. 신맥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귀신. 우리는 이렇게 귀신이 씌이는 것을 일러 빙이라고 한다. 얼마 전 빙의를 치유했다는 사례자를 찾아간 제작진. 평범한 가정주부인 사례자. 하지만 수년간 되는 일이 없고 자신과 가족들의 몸이 수시로 아팠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사람 몸에 연가가 있다는 상관을 못했어요. 아, 그것까지 못했어. 그럼 어차피 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건데 내가 한번 어쩌나 한번 손해보는 심 잡고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연가를 뽑아냈어요, 제 몸에서. 몸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사례자. 귀신은 다름 아닌 수자령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자, 얘기를 해보거라. 어떻게 해서 왔는데? 내가 친구 따라왔어. 친구 따라와서 왔어. 너희 친구가 누구냐? 나도 몰라. 모르는데 그냥 친구 따라왔어. 응?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그게 좋지도 않고. 사례자의 몸에서는 수자령 외에 다른 귀신도 여러 명 나왔다고 했다. 기억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 안 나. 몸 안의 귀신을 불러낼 당시를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사례자. 저 나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게. 개 안 해가지고. 낙태하더라고. 그러니까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이게 나온 거고. 연가는 그러면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키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지식하고 머리 좋고. 우리 부모 같은 경우는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오시는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래요, 그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들어와 영향을 끼친다는 귀신. 과연 몸속에 귀신이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내 안에 귀신이 있다? 여러분 놀라셨죠? 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빙의.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 과연 어떤 느낌일지 체험해서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에이미 씨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나온 건데 네. 처음에 끝나고 나서 제가 귀신의 기운을 안 느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귀신이 안 보여요? 네, 안 보이고 안 느껴지지도 느껴져요. 않고?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온다고 그랬을 네. 때 너무 설레였고 지금 너무 기대돼요. 뒤에 뭐 느꼈어? 네, 누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덕. 네, 아우.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아우. 우리 뭐 신고식이라도 해야 되나? 신구씨. 네. 아, 저희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죠. 제가 크리스찬인데 네. 영적인 거는 크리스찬들은 믿잖아요. 네. 근데 뭐 귀신이나 뭐 그런 쪽은 사실 잘 좀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자, 이번 주 주제가 바로 빙입니다. 오, 빙. 접시. 빙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모르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혹시 아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접신 네. 그게 그러니까 귀신이 내 몸속에 산다? 아, 내 몸속에 있다? 네. 그런 거? 비에 대해서 믿으세요? 기 네. 믿죠. 사람들은 다 기가 있죠. 그럼 본인이 기가 세다고 생각하세요? 전 조금만 세요. 많이 세요. 네, 많이 세요. 네. 길을 좀 믿는 편이죠. 그래요? 썩세 보이진 않는데 뭐 볼까요? 한번 한번 보여준다고 하니까. 제가 예. 또 길을 한 길을 좀 하기 때문에 예. 길에 대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빙의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출연자.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요 예. 빙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예, 오늘 제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해서 오늘 네. 와가지고 너무 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초롱초롱하네요 지금.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기공수를 배워보기로 했는데 모든 육신을 다 틀어야 됩니다. 예, 자, 어깨를 쭉 올리세요. 이걸 경각골이라 하죠. 네. 경각골을 쭉 올리가 툭 놓으세요. 툭. 네. 쭉 올리가 쭉 올려서 톤을 충분하게 틀으세요. 우리가 이 경직되어 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눈을 지그시 감고 천천히 이 손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지기를 맞추는 겁니다. 10초 정도를 수독을 하세요. 기감을 넣게 됩니다. 이 지기. 요까지의 앞으로 나란히 자세가 지기, 땅의 기운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기,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서 하늘의 태양을 끌어안는다. 요때 상단전과 중단전에 태양을 끌어안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한 10초간을 있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자체를 우리가 딱 받아봅시다. 부드러운 기가 있는 반면 강한 기도 있다며 시범을 보이는 원장님. 이 동의 기운은 우리가 기공수를 알아야 돼. 정가동이 있습니다. 약간의 오픈을 했는 건데. 네, 진짜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그건 정확하죠. 네. 이곳에서 빙을 치료하고 꾸준히 기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자. 증조 할머니와 아버지 등의 조상신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귀신이 몸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 안에 귀신 22명이요? 아니죠. 썩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 체구가 작으신데 어떻게 22명이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정 나왔으면 22명의 그 귀신의 이야기를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하루 종일 걸리셨겠네요, 오늘. 아침, 아니, 저녁에 9시 10분인가 네. 15분부터 시작해서 네. 새벽 4시 반까지 했어요. 와 감독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거는 힘들었어요. 우리는 빙의 현상으로 고통받아온 또 다른 사례자를 통해 몸속 귀신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알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이냐? 인척이라 뭐냐? 사촌이냐 뭐냐? 양아버지. 양아버지. 사례자의 몸에서 나온 귀신은 남편의 양아버지라고 하는데 김영주, 적어봐. 김영주. 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이번에는 MC 하영이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건강하니까 그쪽으로 몸을 살려주세요. 작업을 하는 거다. 우리 감독님 지금 방송을 미끼로 나를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늘과 땅과 지하와 잠깐만. 어떻게? 무서워요. 무서우면 안 되죠. 괜찮아요? 내가 그거를 본인이 있다면은 깨면은 본인이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엄청. 그럼 우리가 이거 한 개 꼬르지가 않았는데 이
그럼 잘라가면 아프지. 그 정도 가면 아픈 거 없이 그럼 왜 잘라요? 걱정할 필요. 촬영하실 걱정하실 필요. 3D 안 하거든요, 제가. 네? 번지 점프 안 하고요, 우선. 3D 안 해요, 촬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특집 방송 오늘. 부쩍 긴장되고 초조한 모습의 하영. 방안 가득 긴장감이 돌고. 이현조, 그러니. 자, 이제 말해보도록 하여라. 하영의 표정은 점점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과연 하영의 몸에서도 귀신이 나오는 것일까? 긴장한 빛이 역력한 게스트들. 하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표정인데 한번으로 안 아프죠? 있으면 아프다고. 아까 느낌 좀 이상했죠? 네. 아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할 뻔 했거든, 좀 아까. 느낌이 어땠어요? 제가 이거 할 때 너무 아팠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를 깍물고 있다가 그 연예인이니까 이미지 관리하려고 이를 깍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오바이트, 그러니까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다는 하영. 하지만 귀신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작진이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결정을 내렸다. 떨리기. 주소가 생각이 안 나? 주소 생각 안 난답니다. 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느껴야 감동이 가장 크고. 때문에 TV 안 나와도 됩니다. 저 연예인 아니에요. 임시 선임 선감분과 모두 합의 동참하여 평소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기로 소문난 작가. 하지만 이때만큼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여. 누군지 밝혀보도록 하여. 머리가 아프다는 에이미. 혹시 귀신의 존재를 느낀 것은 아닐까? 이때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는 작가. 들어보자구나. 그리 슬피 우느냐? 누군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여라. 어떤 일들, 얼마나 어떤 일들이 있어? 너 몇 살이냐? 17. 어? 17살에 죽었느냐? 17살에 죽은 거죠. 17살에 어떻게 죽었느냐? 오토바이 사고로. 그래. 언제 들어왔느냐? 몇 년 되었느냐? 7년? 7년 같으면 17에서 7하면 얼마고? 작가의 입을 통해 입을 연 귀신은 17살 때 사고로 죽은 친구라고 했는데 자신을 화장할 때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너무나 외롭고 슬펐다고 했다. 너무 놀랐고요, 이거 진짜. 네? 너무 놀랬고요, 제가. 몇 년간 잊고 지낸 과거가 생각나는 듯 서럽게 우는 작가.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친구에 대한 미안함만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과연 어릴 적 죽어 귀신이 된 친구가 작가의 몸에 있다가 나온 것일까? 조금 감독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거는 엄연한 실화다. 이런 걸로 우리 몸 안에 귀신이 진짜 살 수 있는 것일까? 몸 안에 귀신이 산다는 것은 사실일까? 감기약 먹으면 머리 핑 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핑 돌다가 나중에 그 소주 한 병 마신 것처럼 이렇게 팍 돌아, 이게 머리가. 그리고 눈을 뜨려고 했는데 처음에 눈이 안 떠져요. 처음에 더 빨리 끊고 싶었어, 난 솔직히. 최면 안 했어요? 최면은 아닌 것 같은데. 예. 혼자 거야. 아까 진짜였어? 응. 어? 진짜 그 진짜요? 기분이 좀 더럽네. 지금? 그러면은 아니 그게 진짜 있는 얘기고?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조회 시간에 이게 강당 가서 조회해야 되잖아.
근데 그 소식 듣고 책상에 엎드려서 계속 오느라 교회를 못 갔어. 못 가고. 근데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은 학교에 수업에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 집에서 그런 데 못 가게 해가지고 못 갔다. 산 사람의 몸에 영원히 옮겨 붙는다는 빙의. 몸속에 귀신이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혹시 경락을 자극할 때 생기는 무의식적 신체 반응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도 꼬깃꼬깃한 양피지 지도를 손에 쥐고 전설 속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사연은 인디아나 존스류의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해상도의 위성사진으로 지구 곳곳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요즘에도 수많은 고고학자와 트레저 헌터들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전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전설 속의 보물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설명 불가, 이해 불가. 초자연적 미스터리들의 충격 보고서. 미스터리 엑스파일.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파라오의 저주. 이는 파라오의 보물을 훔친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심지어 죽어버리는 저주를 말하는데, 이처럼 큰 위험을 무릅쓰고도 전설 속의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악명 높은 해적이 보물을 감춰두었다는 오크섬의 갱도. 이곳에 무려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보물 사냥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물이 차오르고 가스가 새나오는 등 함정에 걸려 무려 6명의 보물 사냥꾼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결국 저주의 갱도로 불리는 오크섬의 보물 찾기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는데, 한편 전설 속의 보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히틀러의 보물.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10톤에 이르는 보물을 빼돌렸다고 한다. 그가 숨긴 금괴와 예술품들의 값어치는 무려 1,500억이라고 하는데, 그 보물들의 일부는 지금도 알프스 산맥 어딘가에 남아있어 보물 추적자들은 여전히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반면 꿈에 그리던 보물을 찾아낸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 전 영국의 탐험가 앨런 부자는 요크셔 인근에서 바이킹의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 가치는 자그마치 12억 원에 달한다는데, 이처럼 실제로 보물을 찾아낸 행운의 주인공이 있기에 한낱 신기루 같아 보이는 보물 찾기에 사람들은 계속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종종 연예인들의 귀신 목격담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왜 자주 귀신을 목격하는 것일까요? 속설에 따르면 연예인의 사주와 무속인의 사주가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서라고 하고요. 또한 법사의 말에 따르면 연예인들의 경우 영혼이 예민한 경우가 많아서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오늘도 스타들의 귀신 목격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스타의 신몽이도 원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가 사실일 거라고 심정적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영혼의 존재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미스터리인데, 하지만 종종 들려오는 영혼이나 유령을 봤다는 사람들의 목격담. 과연 그들은 정말로 영적인 존재를 본 것일까? 스타가 직접 들려주는 신비하고 기묘한 경험담. 스타의 신몽유도원기. 오늘의 스타는 조사하면 다 나와를 유행시킨 개그맨 황현희. 톡톡 튀고 재치있는 말솜씨로 팬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그는 최근 시사풍자 코너인 집중 토론으로 새로운 개그를 선보이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부족시켜. 사실이야, 진짜. 많은 사람이 그래. 유행어 생각보다 많네요. 예, 개그맨 황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중 토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뭐 사회 풍자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뭐 그렇게 깊숙한 뜻은 없고요. 네, 그냥 웃기려고 만든 코너고요. 개그 아이디어는 일단 많은 걸 좀 알아야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영화나 뭐 드라마, 뭐 유행되는 요소들, 그다음에 뭐 게시판, UCC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찾아서 보고 연구하고, 그런,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신문 같은 걸 많이 보죠. 네, 이번에 제가 직접 겪었었던 이야기인데,
그 제가 춤추는 대수화선이라는 코너를 했었어요. 전화를 뭐 사실이야 진짜야 이 자식이 장난하게 안 되지 않네 이러는 그 춤추는 대수화선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되게 이제 막 이거 진짜 최신형이고 비싼 거고 갖다 팔아도 이거 얼만데 뭐야 핸드폰 없잖아. 어디 갔지? 되게 막 자괴감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었죠. 핸드폰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핸드폰을 먹으려고 수작을 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건 분명 핸드폰 먹으려고 지금 왔다가 대포폰으로 갖다 팔았다 이건. 전화를 계속 했죠. 제가 봤을 때 한 100번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부재중 전화 뭐 이런 게 없었을 때거든요. 이제 핸드폰 발신자 PC 이런 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핸드폰 주인인데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혹시 핸드폰 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돌려주시면 답례는 꼭 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상대방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여보세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전화를 받은 여자는 황현희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짧게 대담만을 남긴 채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는데 받았던 여자분이 그래도 전화를 끊는 거예요. 순간 미친 여잔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로 계속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아요.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뭐야 또 안 받네. 이 여자가 드디어 그냥 작심을 했구나. 또 신형이고 그러니까 비싼 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는구나 싶어가지고 포기를 했죠. 왜 이렇게 비싸? 결국 핸드폰을 사고 그 일에 대해 잊어버렸는데 한 3개월 지난 후에 저희 집이 이제 대청소를 했어요. 먼지가 장난이 아니네. 겨우내 쌓인 묵은 먼지를 치우던 황현희는 소파 밑까지도 세심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파를 치우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는데 핸드폰을 찾았는데 핸드폰이 우리 집 소파 밑에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갑자기 섬뜩해지며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았던 여자는 누구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전화는 누가 받았을까요? 전 그게 제일 아직까지도 가정부를 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 집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라 뭐 그런 아주 아찔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귀신의 존재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이 영혼이라는 거 자체를 믿기 때문에 영혼이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로 귀신을 믿게 되었다는 황현희. 과연 그의 특별한 경험은 무엇일까?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차를 사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중고차를 하나 이제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돈을 구해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이제 구입을 했죠. 처음 이제 딱 차를 처음에 사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막 흥분되고 막 드라이브 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데 이제 처음 이제 시승을 했죠. 그때가 아마 제가 12시가 넘어서였을 거예요. 밤에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룸미러를 딱 어느 순간 딱 보면은 이렇게 섬찟할 때가 있어요. 뒤에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근데 그날도 이제 아니야 다를까 운전하고 있는데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누군가 뒤에서 바람을 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데 순간 기분이 오싹해진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혼자 타고 가는 차 안에 누군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냥 자신의 착각이겠지 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순간 눈미러를 본 황현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는 모습이었다.
한 5초 정도 저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제 뒤통수 뒤에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 현실이 아니다라고. 원래 귀신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 어떻게 느끼냐면 아, 얘 귀신이다. 아, 이게 안 돼요. 약간 이거는 꿈일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라는 걸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꿈일 거다, 이건 아닐 거다라고 해서 제가 5분 뒤에 다시 봤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룸미러를 다시 본 황현희.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역시 착각이었구나 하며 안심을 했는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오싹한 기분이 들어 룸미러를 보는 순간 또다시 귀신이 보였다. 악셀을 굉장히 세게 밟았죠. 이거 빨리 어디 밝은 데로 가야겠다. 거기가 산속이었거든요. 그때 행사를, 지방 행사를 가고 있는 때라 여기 빨리 밝은 곳으로 가야겠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밝은 곳이. 근데 매니저도 없을 때였거든요. 이거 또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 옆쪽이 이상한 거예요. 옆쪽이 뭐 이상하게 건담이 서늘할 정도로 막 사람이 출렁 내려앉는 듯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옆쪽을 딱 이렇게 봤는데 옆에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귀신의 형상에 놀라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꺾은 황현희. 결국 나무와 충돌하고 말았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의식을 잃어가지고 그때 교통사고가 처음 나가지고 그때로 무서워서 차를 안 샀어요. 당분간 굉장히 좀 잠 못 들었던 그때 기억을 떠오르면 그런 상황이 있었죠. 황현희가 체험한 신기하고 기괴한 경험들, 과연 그것은 영혼 또는 혼령이라 부르는 영적 존재로 인해 야기된 불가사의한 사건이었을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일들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다. 앞으로는 이제 뭐 개그맨으로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웃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드리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해야죠. 네, 즐거움을 항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 말고 재미있는 웃음으로써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쓸쓸하고 이럴 때 무서운 얘기만큼 더 즐거운 게 없더라고요. 보통 무서운 얘기는 여름에 재밌었는데 원래 가을에 진짜 제대로 오싹해지는 레드아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레드아이 파이팅! 여러분은 손의 온도가 화씨 202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기공을 사용하여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유명한 한의사이자 기공 마스터인 조우튼 주에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기공을 사용하여 암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줬는데요. 닥터 조우 씨의 주특기는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손에서 방사되는 열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외선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해 그의 손에서 발산되는 열의 온도가 화씨 202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세상에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트루스토리 레드아이. 다음 시간에도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빨간 눈동자 오늘도 널 찾아 날 비추는 악마의 움직임